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 찾습니다.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온통 2차 전지에 관심이 가 있는데 화장품 미용기기는 요즘 좀 관심이 좀 뜸한 것 같은데 뭔가 네. 좀 이슈가 있습니까? 네. 네, 뭐 2차 전지 쪽은 역시 뭐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등과 포함된 이슈들이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또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 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규모 쇼 커버링도 이루어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루머가 돌았는데 예. 회사 차원에서는 뭐 결정된 바 없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자회사 상장권이 바쁜데 에코프로 비메리 쪽을 뭐 코스피로 상장할 뭐 그럴 만한 뭐 결론은 없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려할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네. 현재는 뭐 그와 관련된 고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BM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보죠.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들은 일단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예. 약간 그 기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회사도 모르고 있고 근데 어디 뭐 대형 증권사와 또 뭐 무슨 계약을 맺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좀 기자분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그래서 일부러 뭐 그렇게 기사를 냈는지 뭐 근거가 없는 기사를 이렇게 내시면 좀 이렇게 시장에 너무 현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게 써야만이 이렇게 네. 좀 상당히 좀 양질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기자 생활했다고 이제 저를 쳐다보고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예. 근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양질의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기사가 나와버리면 다소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싹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어떤 그 내재화 관련된 리튬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니켈, 리튬 이런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간다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LNF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지는 거 엔드 그다음에 수급적인 어떤 쇼커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수급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여타 업종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 뭐 역시 우리가 상향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이렇게 약간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빠질 경우에는 좀 한번 둘러봐야 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뭐 종목들이 좋은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오히려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쪽에 변화가 좀 있는 것에 대한 네.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정도에 대한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우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잘 안 되는데 무슨 화장품이냐. 뭐 중국이 그렇게 좀 힘들어지고 국내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름이 잊혀진 게 굉장히 좀 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왜 화장품을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업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국의 비중이 아직은 높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현재 미국이나 동남아나 일본 쪽의 수출 비중이 계속 확대 중에 있고요. 미국 쪽에 관련된 수출 비중은 10%가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전체 화장품의 수출액 증가율은 작년 대비로도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3% 정도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말씀하시고 있는 중국과 홍콩 쪽은 아마 이번에 상반기에 18% 정도 빠지고 있는 반면 네. 매출 부분에서는 태국이 36%, 베트남이 42% 그리고 미국이 26% 등 비중국이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서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그러면 동남아 규모가 크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태국이나 베트남 쪽은 그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전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중에 화장품 비중이 한 6에서 7%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들어간 시장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요. 그러게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은 햇볕 이렇게 쫙 쬐지면 그렇게 선크림 안 바르던 나라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 선크림을 남성분들이 많이 바른다고 해요.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중국에 뭐 10억 명이 지금은 14억 명이지만 네. 화장품 하나씩만 써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인들도 우리가 느낌상 미국인 서양분들은 굳이 이렇게 막 네. 색조 화장이나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케이팝 열풍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러면 수요가 네. 늘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러하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남성들이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막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뭐 K-팝의 어떤 이슈들도 네. 중심에 있을 수 있죠. 어떤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아시아계 쪽에 저런 뭐 한국 남성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고 피부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밝혀지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문화뿐만 아니라 K-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용이라든지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먹거리까지 지금 변화가 생기잖아요. 핫도그 미국 사람들이 핫도그 들고 다니면서 먹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유행이라며요. 한국 네. 핫도그. 네. 맞습니다. 뭐 없어서 네. 못 먹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변화가 문화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 미국 시장이 소매 판매 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화장품 비중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2016년에 중국 쪽에서의 화장품이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화장품 수출액 비중이 한 6에서 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중국향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주가 멀티플이 40배까지 올라간 게 이제 네. 한국 화장품 시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벌써 두 자리 숫자대까지 이제 미국의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은 중국을 상쇄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 보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역시 일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SK2를 포함한 일본 브랜드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네. 웬 뭐 한국 화장품을 사느냐 네. 이럴 수 있겠지만 유럽의 명품 화장품 등을 포함해서 일본 시장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 한국 브랜드 수입액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명품 화장품을 제끼고 네. 벌써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오, 이렇게 볼 수 대단하네요. 있죠. 우리는 일본에서 다 수입할 것 같은데, 그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저에는 우리가 색조를 포함한 인디 브랜드의 침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본에 뭐 여행을 가시면 이렇게 드럭스토어에 가보시면 한국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의 색조가 꽤 많이 깔려 있고 네.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의미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인그로드 랩 등등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은 의미가 있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화장품 섹터의 성장은 어디가 이끌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한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올리브영이 이끌고 있죠. 그러면 올리브영에는 300만 원짜리 LG 생활건강의 패키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체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샵을 가지고 가는 거고 네. 면세점을 통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모든 글로벌에서 지금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전부 H&B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멀티샵에서 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올리브영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얼타뷰티라는 한국향의 그 비슷한 올리브영과 비슷한 얼타뷰티가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편집샵 중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대부분 중소형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글로벌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어디가 낙수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화장품 원료, 그 다음에 케이스 이런 네, 거죠.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예. ODM사들 그렇죠. 같이 개발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뭐 컨셉을 잡아주는 ODM사 뭐 좀 길게 보면 네. OEM사들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ODM사까지 섹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 ODM 섹터들이 제법 주가들이 조금 들썩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주가들이 조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가의 평균 12개월 평균 포워드 PR이 한 15배 정도
정도 수준입니다. 예. 과거 뭐 40배까지 올리자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15배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2분기부터 ODM사들의 이익 증가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의 약진에 통해서 낙수 효과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보신다면 중장기 투자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비상장 인디 브랜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티르티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라쿠텐이나 돈키호테 등 이제 우리가 일본의 대표 로드샵에 입점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중화권 매출액이 800억이나 됐습니다. 티르티르라는 회사가. 티르티르. 네. 그래서 전체 매출의 65%가 비중화권에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독도 토너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요. 좀 유명합니다. 네. 독도 토너. 이런 걸 유명한 서린 컴퍼니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38%나 기록했습니다. 이게 화장품 팔아갖고 38% 남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대단하네요. 이익률이 높고요. 미국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요 체류는 올리브영이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상장했던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 유기농 브랜드거든요. 최근에 국내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리콘2 이런 뭐 플랫폼을 통해서 네. 나가고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중화권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향 비중이나 유럽 비중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리콘2 주가가 급등세가 보이고 있죠. 이런 화장품 관련 섹터 중에 우리가 그냥 화장품 생각하면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말고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글로벌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 다수의 인디 브랜드 영향 때문에 ODM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화장품 쪽의 국내 ODM사들이 결국은 2분기 매출 성장률을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 법인 기준 평균 한 10%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전년 대비 70%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구가하고 있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의 성장률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개사 해외 법인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 다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을 갖고 있는 브랜드나 캐파 포트폴리오가 균형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 그리고 한국 콜마의 무석 법인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중국 비중이 아직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더딘데요. 한국 콜마는 상대적인 중국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의 움직임이 좀 좋은 분위기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보다는 이제 미국 법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는 국면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오늘 급등각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펌텍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그렇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펌텍 코리아는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우가 크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펌텍 코리아는 2분기 관련된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듣네 펌텍 코리아. 네, 이 펌텍 코리아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선스틱이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돌리면은 립스틱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선스틱 제품이 있어요. 있죠. 약간 네. 납작하게 생겨서 밑을 돌리면 이제 선스틱이 네. 올라오는 네. 약간의 그런 고체형 그러니까 선블럭 제품인데 이런 선스틱 관련된 제품도 용기도 만들었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디가 있냐면 모다모다 염색 샴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펌핑 용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다모다 샴푸 같은 경우는 개발은 이미 오래전에 됐습니다. 근데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게 됐을 때 이 펌핑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용기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샴푸 내용물이. 근데 그때 이 공기 쪽과 같이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용물이 남아있는 내용물이 공기와 접촉을 해가지고 이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다모다 샴푸가 상품화 못된 게 이 펌핑 기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3중 펌핑 기술을 이제 그 펌텍 코리아가 개발을 했고 이 특허를 가지고 완전히 밀폐가 되면서 이런 것 내용물에 대한 어떤 구조물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면서 상품화가 가능해진 거죠. 예. 물론 이제 모다모다 샴푸는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팔리지 못한 경우가 생겼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용기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기술력을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 부분에서 이 펌텍 코리아가 많이 올라왔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미녀
이런 쪽이 상장을 하고 많이 팔리면서 펌텍코리아가 이 조선민영 물건도 만들어줍니다. 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펌텍코리아 등등 포함한 이 ODM사들이 상당히 지금은 또 용기를 포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이든지 일부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실리콘투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네. 예, 중국의 비중이 거의 없고 미국이나 유럽 글로벌리 어떤 성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의 어떤 뭐 그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구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성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큰 시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행의 수출이 어떻게 늘고 있냐는 부분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만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하신 인디 브랜드나 혹은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OEM, ODM 업체까지 그러니까 중소형 그 화장품 업체들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화장품 맞습니다. 그렇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관심을 좀 끌고 주가도 오르다가 최근에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요. 네, 가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네. 주가들이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의 이슈를 보면은 이제 미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본다면 AI 의료기기는 뭐 워낙 그 날아간 그렇죠.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뭐 뷰노, 뭐 루닛 이런 네. 종목들 포함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에 최근에 로보테마저 올라간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성장에 대한 그림은 맞는데 좀 다소 좀 급하게 올라가서 로봇주들도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5만 원대까지 갔다가 한 8, 9만 원대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론 지금도 시총이 비쌉니다만 네. 중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AI 의료기기는 지금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일반적인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을 본다면 최근에 이슈가 몇 개는 있었죠. 네. 사실 뭐 M&A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루트로닉 같은 의료기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꽤 많이 급등을 했었죠. 뭐 일단 그 공개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요 일반 주주들에게도 그와 준하는 어떤 조건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들이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남아 있는 종목들 가운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루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M&A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고 특히 이루다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M&A 이슈가 네.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사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베인 캐피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인 캐피탈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아마 예. 톡신 회사도 인수를 했던 것 같고 최근에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클래시스도 이제 비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기기까지도 M&A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지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글로벌리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모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이노쇼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인모드는 좀 차치를 하고요. 사이노쇼 같은 경우도 보면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PF에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R&D가 지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써마지라는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쪽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M&A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잘 만드는 나라들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인수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이루다하고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에 수출액 관련해서는 아마 8,504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전년비 10% 증가 그리고 전월비로도 14% 그러니까 전번부로 본다면 에스테틱 6월 매출이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두 번째 월별 수출액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테틱이 빠질 이유가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라든지 그다음에 크레시스라든지 리메드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최근에 인모드라는 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인바디 말고 인모드, 네. 인모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용기기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하는 회사입니다.
상황인데 네. 불구하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젬픽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서 살을 많이 뺐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마 국내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얼굴에 오젬픽 베이스 효과라 해가지고요.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확 드는 거예요. 아, 재밌네 진짜. 네, 단기에 이렇게 확 이렇게 체중이 줄어드니까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쫙 지고 이게 오젬픽 베이스 효과라 하거든요. 그걸 또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인모드의 컨퍼런스 콜에서 당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 상향이 되는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이 인모드 관련된 효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 효과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상향 조정을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비만 치료제의 글로벌 효과가 결국은 미용기기 쪽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고 실제 구글 트렌드를 좀 검색해 보면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인모드와 함께 구글 트렌드가 이제 검색 효과 같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아마 오젬픽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모드 관련된 트렌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풀리게 되면 미용기기 관련 쪽은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역시나 나타날 수 있고요. 국내에서 미용기기 업체들에 관련된 밸류도 아직까지는 아주 뭐 50배, 100배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을 구가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M&A 이슈까지도 일부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용기기 관련 쪽도 중장기 성장성을 보시고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내용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디테일하게 그죠? 네. 그 안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요. 눈여겨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